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유대회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선수들이 사용할 선수촌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에 파견된 직원이 변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얼굴에 피멍 등이 있어 타살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진도 주민들의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경제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FC 신임단장에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로 더 잘 알려진 기영호 광주축구협 회장이 선임됐는데 광주 축구 발전을 위해 무보수로 일하겠다고 말해 화제입니다.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선수촌을 비롯해 최종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광주 유대회에 참가하는 대학생 선수들이 사용할 선수촌 내부가 공개됐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세계 각국의 대학생 선수들이 머무르게 될 선수촌 아파트입니다. 방 3개가 있는 이 84제곱미터짜리 아파트에는 모두 7명의 선수들이 생활하게 됩니다. 시설 점검에 나선 세계대학 스포츠연맹 감독위원들의 관심은 선수들이 얼마나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가입니다.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each athlete needs one closet. So 7 persons means we need 7 closets. So to solve that issue, we try to put the portable clothes rack. 대회 기간 동안 12,000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이 선수촌에 머물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7%. 대회 개막 한 달 전까지인 6월 초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What I can say at this moment is everything looks good. We do know that Korea has good experience in international events. 감독위원들은 오는 수요일까지 경기장을 둘러보고 출입국과 의료, 숙박 서비스 등 선수 편의와 도핑 관리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이 대회 전 최종 점검입니다. 선수들을 맞이할 준비가 잘 됐는지 최종 점검을 하는 것이고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이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또 함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주말부터는 유대회에 참가하는 60개국 선수단 대표들이 모이는 대표단장 사전회의가 광주에서 있습니다. 단장들이 모여 조 추첨도 하고 경기장을 사전 답사하는 행사인데 여기엔 북한도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 주 여러 나라의 주요 인사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석 달이 채 남지 않은 유대회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고속철 증편 운항이 수도권 고속철도가 개통되는 내년 6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서에서 평택까지 수도권 고속철도 공사가 집안 문제와 시종착역 변경 등으로 지연돼 당초 일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된 내년 6월쯤에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평택 아래로는 종전 호남 고속철도와 경부 고속철도 선로를 이용하게 돼 호남 고속철 증편 운행도 그만큼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호남선 KTX 개통에도 광주공항에 국내선 탑승객이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 4분기 광주공항 이용객 가운데 제주 노선이 19만 1천여 명으로 김포 노선 8만 4천여 명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광주 제주 노선에 저비용 항공사가 취항하면서 제주 이용객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도 흐림입니다. 밤부터 전남 동부 지역에 비가 조금 오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종일 이렇게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오실 때 두툼한 옷차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광주가 5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 낮은 상태고요. 낮에는 16도에 머물면서 평년을 2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또 오늘 내륙 곳곳을 중심으로 찬바람이 다소 불어오니까요. 야외 활동하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진도 주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어민 등이 배상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도 수산물 시장이 한산합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관광객들이 수산물 구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인과 어민들은 1년 가까이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인식들이 너무 지금까지도 있어가지고 진도 국민들 다 그러겠지만 요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전복도 많이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정부는 이달 초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배상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어업인 손실보상 대상은 구조 수습에 직접 참여했거나 어업활동 제한, 수산물 생산, 판매 감소 피해자 등입니다.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에 따른 소득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 직접 피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세한 데다 고령이어서 관련 자료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사고역에 설치했던 어망을 비롯한 어구 피해도 근거 자료 확보가 어렵기는 마찬가지. 여기에다 수산물 판매 감소, 어족자원 감소 피해도 얼마나 입증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4년 후면은 우리 진도군은 이제 빚더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빌렸던 이 돈을 빚더미에 이제 앉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류 피해 대상도 사고 지점 3에서 10km 이내 해역 어업인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세월호 피해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오는 8일과 9일 진도에서 세월호 피해 보상과 관련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주민들은 피해 입증에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삼보일배가 광주에서 진행됐습니다. 단원고 학생인 고 이승영 군의 아버지와 동생 등 20여 명은 광주 한미쇼핑 사거리에서 서방 사거리를 거쳐 5.18 묘지까지 8km 구간을 삼보일배로 행진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모형배를 실은 수레를 뒤따라 걸으며 선체의 온전한 인양과 진실규명,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휴가로 나주 지역의 건강보험 가입자 수가 나주시 인구의 2배를 넘었습니다. 나주시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 수는 21만여 명으로 나주시 전체 인구 9만 2천여 명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86%에 달하는 18만여 명이 직장 가입자로 나타나 공기업 이전 휴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모레 9일 후보 등록을 앞두고 광주 서구을 보궐선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변수도 많아서 선거 막판까지 치열한 혼전이 예상됩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연일 인지도 높은 중앙당 인사와 함께 표밭을 누비고 있는 새누리당 정승 후보는 정치꾼이 아닌 일꾼론을 강조합니다. 자신과 당의 진정성이 조금씩 먹혀들고 있고 힘 있는 여당 후보 전략이 힘을 받으면 지지율이 곧 반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광주 시민을 잘 섬길 수 있는 참다운 일꾼, 정치꾼이 아닌 참다운 일꾼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우리 시민들이 이 정승희를 꼭 선택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조영택 후보는 이번 선거를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맞서 민생 안정과 서민의 지갑을 지키는 선거라고 말합니다. 선거 초반에 고전은 하고 있지만 박지원 의원 등 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밑바닥 정서가 자신에게 쏠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호남 지역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발전을 이끌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면 유권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나타난 무소속 천정배 후보는 광주와 호남 정치의 부활을 기대하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됐다고 말합니다. 여세를 몰아 곧 구체적인 정치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쇠몰이에 맞서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들을 내놓겠습니다. 호남 정치를 어떻게 부활시킬 것인지, 우리 야당은 어떻게 재편해서 다음 정권교체 희망을 만들 것인지. 강은미 조남일 후보 역시 대한정당 건설과 지역 토박이로서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다짐하며 군주의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오는 9일 후보 등록이 시작돼 오는 16일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투표일인 오는 29일까지는 야권 연대 실현 여부, 세월호 일주기 민심은 어떻게 흐를지, 그리고 서울 관악을 등 타 지역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등등 이번 보궐선거는 변수가 많은 만큼 후보들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와 보훈처에 직접 얘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장은 어제 5.18 역사 왜곡 대책위와 만난 자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과 5.18 기념곡 지정은 국민 화합을 이끄는 문제인 만큼 청와대 비서실장과 국가보훈처장에게 말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전의 혁신도시 이전으로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광주 전남 지역 기업들의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순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이 지역 상장사 14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65조 2,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3,030억 원으로 172%나 크게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지역 상장사로 옮긴 한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이 이 지역 전체 실적의 90% 안팎을 차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아프리카 아시아 농촌개발기구의 회원기구로 가입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저개발국의 농촌개발과 빈곤 퇴치를 위한 기구인 아도의 준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됐고 올해부터 직원들을 파견해 국제교류와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도에는 29개 나라가 정회원으로 가입해 있고 기관으로는 케냐 농촌개발원에 이어서 농어촌공사가 두 번째 준회원입니다.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중국으로 파견된 나주 출신 근로자가 중국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숨진 근로자 얼굴에 외상이 많아 유족들은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나주에 있는 냉장고 부품 생산 공장입니다. 이 공장에서 일하다 5달 전에 중국 공장으로 파견된 나주 출신의 30살 고모 씨가 지난 3일 중국 현지 숙소의 인근 하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품질 관리 업무를 맡던 고 씨는 지난 31일에 공장에서 퇴근한 뒤 외출했다가 귀가하지 않아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현지로 날아간 유족들은 숨진 고 씨의 얼굴에 멍자국과 피자국은 물론 상처가 많았다며 타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측에서도 현지에 조사반을 급파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저희 본사에서 지금 또 중국으로 지금 한분 지금 공장장 같이 파악하고 중국 공안은 타살이나 사고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주재 한국 총영사관은 우선 공안의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영만리 타양에서 숨진 한 근로자의 죽음을 놓고 유가족들이 사연이 무엇인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목포 신도심의 한 아파트에서 하루 만에 여러 집이 털렸습니다. 이 주말에 베란다 창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집들이 범행 대상이 됐는데 용의자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고층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향하는 경찰관들. 절도 피해 신고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 아파트에서만 4번째입니다. 주말 거의 비 오는 집도 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금요일 밤에 저희 꼬입고 하면은 틀어서 있잖아요. 이 아파트에 절도범이 침입한 건 지난 3일. 사흘 동안 4가구에서 잇따라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귀금속과 현금 등 1,600만 원 상당이 사라졌습니다. 집 안에 불이 꺼진 채 베란다가 잠기지 않은 낮은 층의 집들이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1층은 방범창을 파손한 채 3, 4층은 에어컨 실외기 등을 타고 올라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했습니다. 저기는 진짜 자주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집안에 사람이 있어도 열어놓는 건 좀... 경찰은 아파트 진입로 등 주변 CCTV를 토대로 용의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공사를 따주겠다며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광주시청 6급 공무원 55살 박모 씨를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2011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공사 수주를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모두 2억 5천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포츠투데이입니다. 요즘 프리미어리그에서 펄펄 날고 있는 기성용 선수의 아버지가 광주FC의 새 단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기영옥 단장은 쟁쟁한 선수들을 배출해낸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신임 단장으로서 밝힌 포부도 지도자다웠습니다. 보도에 박수인 기자입니다. 고종수, 김태영, 김영광, 기영옥 신임 광주FC 단장이 8, 90년대 지도자 생활을 하며 양성한 선수들입니다.
축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광주FC 단장을 맡게 된 기 단장은 무엇보다 구단의 경기력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지금 초반에 경기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 프론트에서 최대한의 그 협조를 해서 끝까지 그런 그 경기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또 임기 3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고 반납되는 급여는 유소년 축구 양성을 위해 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기도 한 광주FC 남기일 감독과는 25년 만에 프로축구 단장과 감독으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광주FC 단장을 맡은 것에 대해 아들인 기성용 선수도 축하와 덕담을 해줬다며 광주 축구 붐 조성에 기꺼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룡이가 와서 팬 사인회도 하고 광주FC가 발전할 수 있는 힘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올 시즌 1부 리그에서도 돌풍의 팀으로 주목받고 있는 광주FC가 경기인 출신 단장의 합류로 더욱 힘을 얻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 6연승으로 선두를 달리면서 팬들의 기대감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NC, 삼성과 차례로 만나는데요. 진짜 강해진 전력을 선보일 수 있을까요? 홈에서 겨루는 NC전. 기아는 강한 마운드를 앞세워 7연승에 도전합니다. 오늘은 평균 자책점 0을 기록 중인 스틴슨과 지난 시즌까지 에릭으로 뛰었던 외국인 투수 해커가 만납니다. 이어 임기준, 양현종이 출격하며 지난 시즌 5승 11패로 구겨졌던 호랑이 군단의 자존심 회복에 나섭니다. 선발진이 6경기에서 평균 자책점 1점대를 자랑하고 있는 만큼 이 상승세를 이어가 NC의 강타선을 잠재운다면 최소 2승도 노려볼 만합니다. 주말에는 대구에서 삼성과 만납니다. 기아는 수년째 삼성 앞에서 유독 힘을 못 써왔고 지난 시즌 역시 16경기 중 단 4승만을 거두며 삼성에 12승을 안겨줬는데요. 달라진 기아의 모습에 이번 주 삼성전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6연승의 좋은 기운으로 삼성 콤플렉스를 날려버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투데이였습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지역 관광지에 20대 젊은 관광객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관광 콘텐츠가 대폭 늘어난 데다 인기 가수를 통해 여수 밤바다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한려수도의 탁 트인 해안철길을 따라 레일바이크가 움직입니다. 전 구간이 시원한 바다와 터널을 끼고 도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히 바이크를 예약하는 관광객의 상당수가 20대 젊은 층입니다. 여수 엑스포장에도 젊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스포장 안에는 아쿠아리움뿐만 아니라 젊은 층을 공략한 스카이플라이 등 놀이 문화가 다양합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직접 와서 보니까 유순신 장군 동상부터 해서 유순신 광장 그리고 케이블카 이런 거 있어가지고 젊은 층이 즐기기에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수 엑스포 이후 인기 가수인 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노래가 히트하면서 밤바다를 즐기려고 여수를 찾는 20대 층도 대폭 늘었습니다. 코레일이 지난 1, 2월 겨울방학 기간 만 25세 미만 고객에 한해 내일로 티켓을 판매한 결과 내일로 지정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14,000여 명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젊은 층에 늘어나는 여수 방문에 여수시는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SNS나 카톡 등으로 여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주체가 주로 20대 젊은 층이기 때문입니다. 철도를 이용하여 여수를 관광하는 대학생에게 1인당 만 원씩을 지원하는 등 젊은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서 관광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 맞이에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수 오동도를 중심으로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의 단체 관광지로 인기를 얻었던 여수시. 엑스포 이후 젊은 층의 늘어나는 방문으로 관광객 증가 효과와 함께 여행지마다 활기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